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이콘TV의 오프라인 행사 아트미치 토크의 진행자인 흑인음악 칼럼을 쓰고 있는 게다라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이제 약 1시간 동안, 약간 박수치기는 아직 이르십니다. 이번 행사는 소개를 해야 돼가지고 제가 1시간 동안 집안 오프님과 함께 첫 정규 앨범 굿띵의 일부 곡들을 발매 하루 전에 미리 감상하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일종의 토크 콘서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 시간도 이제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내일 나오는 앨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신 분들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앨범 뭐 스포 좀 해달라 그런 거 부탁하시면은 집안 오프님이 공개하실 수 있는 선에서 하실 테니까요. 편하게 물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메라랑 DSLR 가지고 오신 분들은 따로 안 보이시는데 오늘은 그런 폰카 정도는 괜찮은데 카메라나 DSLR 꺼내시면 다른 관객분들 좀 보시기 불편하니까요.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집안 오프님을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 나와주세요, 집안 오프님. 오, 머리가 되게 예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안 오프님. 일단 간단하게 관객분들에게 자기소개하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하고 곡을 쓰는 집안 오피입니다. 반갑습니다. 머리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머리요. 청담동 가시면은 러비라는 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시는. 거기에 가면 이제 잘 염색을 해주시는 저 같은 분들. 아우, 되게 오늘 윤기가 잘 흘러가지고 아까 저 벨트 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여튼 첫 정규 앨범 굿띵이 이제 다가오는 내일에 발매될 예정인데 앨범 작업하시느라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소감은 어떠신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주마등 이후에 지금 거의 1년 반 만에 앨범으로서 찾아오게 됐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면서 주변 아티스트들한테 많이 만류를 했어요. 정규는 하지 마라.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희 EP 단위의 앨범을 준비할 때는 사실 EP는 아티스트로서 되게 재밌어요. 그냥 한 테마를 정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풀면 좋겠다는 막 쭉쭉 나와요. 근데 와, 정규는 아니에요, 이거. 힘들어. 원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정규 앨범이 2018년에 작년에 나오기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늦어지게 된 게 약간 너무 힘드시느라? 그거 힘드시더라. 힘드셔서? 앞쪽법을 제가 잘못 써가지고. 원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0월에 막 인터뷰에서 제가 막 말하고 다녔어요. 10월에 낼 거다 했었는데 10월 때까지 일단 제가 준비를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곡은 아마 10 몇 곡 있었는데 지금 앨범에서 그때 살아남은 곡은 4곡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버렸고.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연말이 지나가고 나서 1, 2월 때쯤부터 다시 작업을 이제 좀 시작을 해가지고 뭐 올해 초반에 활동을 하고 남는 시간에 또 앨범 준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훌쩍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첫 정규 앨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정규 앨범 만들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사실 첫 정규 앨범이 되게 아티스트에게 있어서 중요하잖아요. 이 점에서 이제 집안 오프님은 첫 정규 앨범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첫 정규 앨범은 사실 가수로서 의미가 되게 크기는 하죠. 사실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뷰지를 서면으로 받았을 때 첫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요즘같이 정규 앨범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 혹은 이제 뭐 주목도가 높지 않은 시기에서 정규를 고집하신 이유가 있냐고 그게 첫 질문이었었는데 약간 놀랐어요. 약간 놀란 게 사실 저는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규를 내야겠다라는 건 사실 제가 맨 처음에도 이제 제가 그 EP 소프트웨어라는 EP가 있잖아요. 그때도 원래 정규라는 타이틀을 달고 싶었었는데 나중에 저를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을 때 정규를 내자라는 생각 때문에
미루다가 EP 4집 주마등을 내고 나서 더 이상 이제 제가 EP로서 소모하고 싶은 얘기는 없는 것 같아서 이제 그때 딱 이젠 정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됐었죠. 그럼 이제 정규를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내일 발매하게 되었는데 사실 앨범 발매 전에 앨범 없는 쇼케이스를 하셨단 말이죠. 앨범 아직 내기 전에 네, 그죠. 그거에서 신곡을 부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파티를 소프에서 했던 걸로 소프에서 기억하는데 파티 했었어요. 되게 제가 지바노프님 그거 인스타로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혹시 여기도 소프 오신 분? 네, 많죠. 별로 흔히 안 보이시는데? 당연한 사람 많았습니다. 당연히 많으셨어요. 성대한 파티를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날 릴리즈 파티를 사실 그 후에 할까 전에 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네. 막 전에 한 거에 대해서 큰 이유는 없어요. 그냥 큰 이유는 없고 릴리즈 파티의 의미보다는 사실 되게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제가 콘서트 같은 그런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나 그런 게 좀 적었어가지고 네. 그냥 발매 전에 그렇게 찾아뵈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소프에서 파티를 재밌게 즐겼습니다. 왜 저는 안 부르셨는지. 왜 안 부르셨죠? 에헤날 분이 너무 하시네요. 여튼 그거 일단 바로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일단 이제 이번 내일 나오는 정규 앨범 굿띵 어떤 앨범인지 이제 연예가 중계 스타일로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굿띵은 제 앨범의 기존에 제가 가사를 풀어나가는 방식이랑은 조금은 다른 앨범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면 제 노래들을 아시잖아요. 제가 이별 노래를 또 어쩌다 보니까 전문으로 하는 가수가 돼버렸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별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제 연인의 얘기에서 조금은 더 제 감정적으로 치우친 얘기를 많이 했던 편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조금은 저도 이제 아쉬움? 잘못이라면 잘못? 뭔가 좀 그런 걸 느끼면서 가사를 푸는 방식도 조금은 바뀌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이별에 대한 감정보다는 사랑을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긍정적인 감정을 훨씬 더 올 1년 이번 앨범을 준비하는 1년 동안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꺼내는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앨범의 타이틀도 약간 굿띵 그런. 네, 앨범 제목을 정하고 트랙리스트를 정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 앨범 곡 중에서 굿띵이라는 곡이 있어요. 굿띵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앨범의 가장 메인 테마가 되는 곡인 것 같아서 제목을 굿띵으로 가져가게 됐어요. 그 굿띵 이번 앨범에 보면은 원래 이제 지바노프님이 피처링진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조합이 좋은데 이번 앨범에는 어떤 피처링진도 없단 말이죠. 특별한 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저도 친한 아티스트 분들도 계시고 혹은 회사 분들도 이번에는 누구랑 하고 싶냐 누구랑 할 생각 있냐 하는데 이게 다른 아티스트 분들은 모르겠어요. 곡을 만드시면서 그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다 만들고 나서야 아쉬움이 느껴질 때 이제 다른 아티스트 분들 찾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애초에 곡을 좀 만든 시기가 조금은 이번에 늦었었어요. 제가 1년이나 늦긴 했지만 그럼에도 또 조금은 늦어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발매를 10월에 꼭 하고 싶은데 네네. 발매를 맞추기 위해서 했던 준비가 좀 거의 10월 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이번 달 초까지도 음원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른 분을 찾기에도 조금은 저한테 벅찬 감도 있었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그 아쉬움을 다 내가 채우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남아있던 벌스의 파트라든지 아니면 그 어떤 곡에서의 아쉬운 부분들을 그냥 다 제 목소리로 채워 넣으려는 생각을 하고 나서 다 끝냈죠. 그렇게 혼자서. 그래서 그런지 저도 되게 트랙들이 이제 저는 미리 들었거든요. 앨범 소개를 제가 썼습니다. 여튼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여튼 그러다 보니까 되게 트랙들이 이제 지바노프님 목소리 때문에
앨범 전체가 통일성이 있게 느껴졌는데 네네. 이게 또 이제 내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번 앨범에서는 또 트랩 리듬 기반의 음악을 주로 선보이셨는데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특별한 이유는 크게 없고요. 그냥 요새 꽂혀 있는?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작년쯤부터 듣던 음악들이 뭐 그런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지금 원하는 사운드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함께 작업을 하는 이제 레넌 형이 곡을 보내주면은 형이 보내준 곡들 중에서 딱 그런 곡들만 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곡들이 좀 많이 차게 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레넌님이라고 이제 지바노프님하고 자주 호흡을 맞추는 프로듀서분도 있는데 이번 앨범에 또 어떤 프로듀서분들이 참여했는지. 레넌이라는 프로듀서 형 말고도 항상 이제 레넌 형이랑 트랙 작업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고 이제 저의 목소리를 가장 이쁘게 해줄 줄 아는 믹스 요정이 있어요. 프로듀서 지아나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아나랑은 검은 구름이라는 곡을 같이 했고 네. 그리고 검은 구름 외에도 앨범의 전체적인 1집 때부터 지금까지 제 모든 목소리를 만져준 친구가 지아나예요. 그래서 지아나 프로듀서랑도 같이 작업을 했었고 또 미러보이라는 제가 예전에 미스터 피자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얘기를 꺼낼 줄 몰랐는데 그때 알바를 하면서 만난 배달하시던 형이 계세요. 근데 그 당시가 거의 7년 전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형님이 음악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냥 무작정 저를 들려주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거 그냥 다짜고짜 형한테 가서 처음 초면에 메일 좀 알려달래 해가지고 메일 물어보고 보내드리고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연애 시작된 형인데 지금에서 처음으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미스터 피자가 네, 미스터 피자. 그래서 그렇게 그 형 한 분 계시고 나머지 한 분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은 메일로 되게 많은 프로듀서분들이 보내주세요. 음악을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거 어떤가 하면서 이제 보내주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장은 드렸지만 제가 저와 맞아가지고 작업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한 2달 전쯤에 메일을 확인을 하다가 어떤 분의 음악을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메일을 확인했을 때랑 아예 저 스스로도 다른 감정이었어요. 그냥 이런 사람의 음악이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답신을 들렸죠. 들었더니 그분도 저한테 아티스트한테 연락한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서로 그 처음인 선빵을 먼저 그런 신기한 관계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 트랙이 이름은 정막이라는 트랙이고 앨범에서 제가 되게 좋아하게 된 트랙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막 과연 이제 들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러면 이제 굿띵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트미치 토크에서는 이제 시간상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앨범을 전체를 들을 수 없고 이제 앨범의 수록곡 중 일부만을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하신 지아나님이 프로듀싱한 검은 구름을 일단 먼저 들으려고 하는데요. 곡을 듣기 전에 이제 지바노프님이 곡의 감상 포인트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일단 드시고. 검은 구름이라는 곡은 지금의 앨범의 수록곡이 된 10곡의 곡 중에서 2곡은 여름 이후에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름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여름의 시간 동안 제가 앨범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되게 스트레스가 조금 너무너무 강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달 반 정도, 2달 정도 동안 한 곡도 안 쓴 상황이 됐었거든요. 앨범 발매는 10월에 해야 되는데 아직 나는 곡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고 근데 곡은 더 이상 안 나오고 막 이래서 되게 힘든 시기에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8월 말인가 9월쯤에 지아나가 검은 구름 비트를 보내줬었고 9월 말인가 진짜 되게 늦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비트를 듣고 나서
그냥 이거는 그때의 감정을 노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곡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뭐 검은 구름이라는 테마를 정한 이유는 그냥 그런 먹구름 뒤에 숨어 있고 싶다.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나 스스로 패기치기 싫고 그냥 나 우울한 거 보고서 막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있으면 괜찮아지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라. 이런 내용을 가져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때의 감정을 조금 담은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검은 구름을 이제 쭉 들어볼 건데요. 검은 구름을 끝까지 감상하면서 이런 지바노프님의 그때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은 구름 뒤로 숨을래 그런 나를 찾지 못하게 왜 자꾸 날 끄집어내 귀찮게 잡힌 내일이면 다 괜찮은데 검은 구름 뒤로 숨을래 너 또한 나를 찾지 못하게 왜 자꾸 날 몰아세우는데 잡혀진 숨이 아닐 텐데 하루 정도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입을 다물래 저 구름 뒤에 몰래 조용히 더 깊이 나서물래 I don't wanna go anywhere 마저 나도 알아 소용없는 거 And I feel so lonely going home alone 저 멀리 숨은 척할래 yeah. 깊이 더 깊이 oh yeah 내 자리에 나 있길 oh yeah Hey don't look at me was so hard for me 나의 편이 낫겠지 왜 자꾸 날 끄집어내 귀찮게 잡힌 내림 괜찮아질 텐데 검은 구름 뒤로 숨을래 그동안 나를 찾지 못하게 왜 자꾸 날 몰아세우는데 잠시 헷갈리는 것뿐인데 검은 구름 뒤로 숨을래 그런 나를 찾지 못하게 왜 자꾸 날 끄집어내 귀찮게 잡힌 내일이면 다 괜찮은데 검은 구름 뒤로 숨을래 또한 나를 찾지 못하게 왜 자꾸 날 몰아세우는데 잡혀진 숨이 아닐 텐데 너와 같이 가는 어디까지 네, 검은 구름을 듣고 왔습니다. 검은 구름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뭐 설명한 거에 비해서 그렇게 우울한 곡은 아니죠. 되게 신나는 곡이에요. 그 뒤에 이제 나오는 브라스 같은 곡 부분도 제가 그걸 고르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조금 제 가사에 비해서 되게 밝은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제가 조금 무겁게 가져간 무드를 그 브라스로 인해서 조금 더 활기차게 이 곡을 마무리해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의 편곡을 지아나에게 이걸로 가자, 이게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더 신나게 팍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진짜 초반부랑 이제 마지막 부분이 달라지는데 이게 아까 전 그런 우울한 감정 그런 거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바노프님도 지금 현재는 그런 감정 앨범을 내고 난 앨범이 이제 그 발매가 코앞에 둔 상태니까 좀 그런
우울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좀 털어놓는 상태인지.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모든 게 끝났고 내일이면 나오고 저는 내일부터 장수 탈 거예요. 그냥 여행 갈 거예요 혼자서.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은 이제 두 곡을 연달아 이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굿띵과 길티라는 곡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곡은 또 어떤 트랙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굿띵이라는 트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앨범의 메인 테마가 될 곡이고, 그리고 가사에서 제가 사랑을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저는 사실 조금 확신이라는 걸 좀 피하는 편이었어요. 사실 제 실제 성격일 수도 있고 곡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확신을 준다든지 뭐 영원한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걸 되게 곡을 쓸 때 기피를 하는 편이었었는데, 굿띵이라는 곡에서는 그렇지를 않아요. 가사에서도 그렇고 제가 가사를 조금 펼쳐 나가는 방식이나 그 뒤에 멜로디가 나가는 전개 방식도 조금은 더 제 마음을 더 그냥 내 스스로한테 솔직해지자라는 생각에 쓰게 됐던 곡입니다. 굿띵은. 길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길티 같은 곡은 사실 길티는 제가 어떤 걸 겪어서 썼다라는 건 아니고, 이 트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러브이 형이랑 작업을 하게 된 곡인데, 미러브이 형이랑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꼭 형이랑 작업을 하고 싶다. 너무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다 같이 형은 제 주변 사람이라고 저도 막 형 주변 사람이라고 하고 이러는데, 제가 형이랑 해본 트랙이 없어가지고 꼭 형 트랙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 그리고 형이 저를 주려고 만든 트랙이거든요. 그냥 저한테 보내본 게 아니라 저한테 애초에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썼다라 했던 트랙이라서, 이 트랙을 듣고 나서 여기에 어울릴 것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이런저런 영화를 보면서 좀 제 빌드업이 길었어요. 영화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보고 막 하면서 어떤 내용이 어울릴까라는 계속 그런 인물의 대입 같은 것도 해보고 하면서 그렇게 썼던 곡이에요. 이 곡이 아마 앨범에서 조금은 유일하게 있는 이별 노래 정도로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신에 찬 가사가 들어있는 굿띵과 유일한 이별 노래 길티를 연달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It's a good thing 너와 함께라는 게 When I say 내 사람이 너라는 게 It's a good thing 네가 아닐 수 있었단 게 It's a good thing 여전히 변함없단 게 내 쓸데없던 욕심이 널 힘들게 만들었던 걸 알아. 내 맘속 불안감보다 세워 날 속였던 걸 난 알아. 내 쓸데없던 존심이 더 힘들게 만들었던 걸 알아. 못난 날 대신 아픈 넌 내가 얼마나 미웠을까. 전보다 더 내게 있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해. 더는 날 믿지 못해 언젠간 다시 웃길 바래. 내가 보다 더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지려 해.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너라는 걸 알 수 있게. It's a good day 너와 함께라는 게 When I say 내 사람이 너라는 게 It's a good thing 네가 아닐 수 있었던 게 It's a good thing 전이 변함없던 게 It's a good thing 사람이 너라는 게 아닐 수 있었던 게 전이 변함없던 게
언젠간 다시 웃길 바래 누구보다 더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주려 해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너라는 걸 알 수 있게 It's a good day 너와 함께라는 게 When I say 내 사람이 너라는 게 It's a good day 네가 아닐 수 있었던 게 It's a good day 전혀 변함없던 게 It's a good day They don't understand me 너 같은 사람 없는데 I was drunk on your love, babe 네 맘을 알겠어 이젠 많이 늦은 것이 내겐 새로운 사람과 있는 지금 But I still want to ask you 못한 말로 밀쳐냈던 날 그때 넌 얼마나 힘들었을까 Guilty yesterday's alone Yet this time of the night it feels alone Every day I try to become better But it doesn't work 못한 말로 밀쳐냈던 날 그때 넌 얼마나 힘들었을까 Guilty yesterday's alone If this time of the night it feels alone Every day I try to become better But it doesn't work 네, 그 뒤까지 두 곡을 연달아 듣고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네. 멜론 차트 탑 10인가? 많이 이제 내일 나오게 되면 많이 소문내 주시고요. 일단 제가 R&B 보컬 분들 인터뷰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음감의 자리에서 여쭤보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R&B 보컬 분들이 곡을 만들 때 먼저 멜로디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가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가사를 쓰고 그에 맞는 멜로디를 부르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두 곡 굿띵과 길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셨는지. 이 두 곡뿐만 아니라 저는 모든 곡을 가사부터 네. 써요. 어. 가사부터 써야 저희가 말할 때도 억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단어가 고유하게 갖고 있는 단어의 길이나 강약이라는 게 있고, 저는 멜로디보다도 가사에 원래 붙어있는 그 억양을 훨씬 더 중요시하는 편이라서 멜로디를 짠다는 느낌보다 애초에 저는 그 글을 읽는 방법으로 곡을 쓰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비트를 틀어놓고 제가 미리 써놨던 가사들이 뭐 저는 이제 그 곡을 듣고 쓰질 않거든요. 보통은 다 원래 써놨던 가사를 붙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곡을 듣고서 제 가사책을 쭉 보다가 괜찮은 게 나오면은 처음에는 그 은유를 맞춰서 읽기 시작해요. 읽기 시작하고 나서는 이제 그 후부터는 이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은 더 멜로디화 시키는 거죠. 그 억양들이나 그 문장이 갖고 있는 느낌을 담아서 그렇게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항상 지바노프님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런 감정선이라던가 약간 되게 디테일이 잘 살아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길티 같은 경우도 이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곡 그런 무드를 되게 막 더 증폭시켜주는 기타 소리 그런 것들도 되게 네네. 좋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편곡을 하시게 되었고 누구의 작품인지 그냥 네,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의도를 몰라요. 그 프로듀서분. 미러보이 형이 알아서 했겠죠 뭐. 아마 이 곡의 편곡 자체는 이 곡을 제가 처음 받은 게 1년 반 전이에요. 주마등 준비할 그때쯤 처음 받았던 비트인데, 저 역시도 근데 그 기타를 듣고서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된 건 맞아요. 그 곡을 쭉 들으면서 여기까지의 곡의 기승전결에서는 내가 어떤 가사를 쓰는 게 좋을까 하면서 이제 아까처럼 가사집을 보다가 아 이거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가사를 옮겨보게 됐었던 트랙이죠. 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는 콜린을 들으려고 하는데, 일단 콜린은 어떤 곡이고 어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린이라는 트랙 역시도 제가 굿띵이라는 앨범에서 조금은 얼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트랙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굿띵의 앨범은 좀 그래요. 조금은 아트웍 보이시죠? 역시나 이 친구도 코피가 터져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제가 주고 싶었던 느낌은 이제는 좀 더 이상 방 안에 있는 모습은 없고, 그리고 조금은 더 그림이 주는 느낌 자체가 조금은 더 뭐 굳이 표현하자면 프레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아트웍도 했던 건데, 콜린 역시도 곡이 가져가는 느낌은 뭐 주제 자체는 그래요. 그냥 내가 너를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너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 내가 바보 같을 수 있지만 난 그만큼 널 좋아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트랙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한번 느껴지는지 콜링을 직접 들으면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Good afternoon. 난 안 보여 아무것도 좋은 날이 그냥 나와. Today is just perfect for doing anything. 어디든 가볼까 너와. 어떤 걸 해도 다 좋을 거야 난 I don't mind. 지금처럼 멜링 그는 것도 좋아. So which do you like more? Yeah. Tell me how you wanna get it. I don't wanna spend my time alone. You got me feeling shit that I ain't felt before. I know you feel me, so don't wanna say no more. Tell me how you wanna get it. I don't wanna spend my time alone. You got me feeling shit that I ain't felt before. Don't wanna say no more. Yeah. I've been calling for you. I've been calling for you. Do you know that I love you? Do you think I'm a fool? Yeah. I've been calling for you. I've been
calling for you. Do you know that I love you? And I really love you like a fool, yeah. 좀 밤이 시원한 바람 말했잖아 뭘 해도 재밌을 거야. 저기 벤치에 앉아 한잔 더 좋아. I don't care how much time we spend all day. Oh, 늦은 시간까지도 널 괴롭혀 잠에 못 들게 할래 널. 널 만난 후로는 아침을 원치 않아, yeah. I don't know why I love you. I've been calling for you. I've been calling for you. Do you know that I love you? Do you think I'm a fool? Yeah. I've been calling for you. I've been calling for you. Do you know that I love you? And I really love you like a fool. Yeah. Tell me what you want me to do. Oh, it's not wrong. Tell me what you want me to do. I'll pull myself close. Yeah. I've been calling for you. I've been calling for you. Do you know that I love you? Do you think I'm a fool? Yeah. I've been calling for you. I've been calling for you. Do you know that I love you? And I really love you like a fool, yeah. 네, 콜링 듣고 왔습니다. 콜링 같은 경우는 나랑 뭔 소리냐? 콜링 같은 경우에는 앨범의 7번 트랙이자 이제 타이틀곡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아티스트에게는 앨범의 트랙리스트를 짜는 것도 되게 번거롭고 되게 힘든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앨범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트랙리스트를 짰는지, 그리고 콜링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마담이 됐으면 좋겠다고 얼굴 네, 마담 네.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또 있을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실 텐데 진짜 트랙리스트를 짜는 게 생각보다 정말 스트레스까지는 아니고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제가 이 많은 곡들을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지를 고민도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는 예민하게 안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뭐 곡만 찾아서 듣는 분들은 이 곡 듣고 꼭 다음 곡을 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뭐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곡을 이제 풀어나가는 사람으로서는 막 앞에서 막 완전 슬픈 막 이별을 하다가 뒤에서 막 나 너랑 사귈래 이러면 미친놈 같잖아요. 그런 생각들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곡을 트랙리스트를 짤 때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컬렌이 얼굴만 마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유는 그냥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시함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곡을 맨 처음 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 비트를 처음 들었을 때 느꼈던 기분을 앨범을 들으시는 분들이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뭐 보통은 제가 나중에라도 혹은 이전의 앨범을 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라면은 저는 보통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을 1번 트랙으로 하는 편이에요. 1번 트랙이 방금 얘기한 의미의 얼굴마다 상관없이 뭔가 또 다른 그냥 앨범의 첫 대면할 수 있는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1번 트랙에도 되게 많은 신경을 쏟고 그런 편입니다. 아무튼 트랙리스트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앨범 제가 이제 쭉 들어봤을 때 약간 원래 집안 오프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등을 통해 가지고 그런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되게 신경 쓰시는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이번 정규 앨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막 딱히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서사라고 할 게 딱히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접어두신 건지. 네, 그러니까 접어뒀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얘기 하고 싶어졌을 때는 EP를 조금 만들고 싶고, 정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런 스토리텔링에
저도 그 생각을 해보긴 했어요. 원래 내가 하듯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곡이 워낙에 많고 제가 정규 앨범을 지금 발매되는 건 10곡이지만 총 25곡을 만들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쳐내게 된 건데 그렇게 곡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그 곡들을 한 주제로 묶기도 말이 안 돼. 그냥 뭐 영화를 만드는 수준이라서 그래서 그런 테마를 딱 하나를 정하고 쓴 건 아니고 단지 곡을 다 쓰고 나서 드는 저의 감정을 굿띵이라는 제목으로 묶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25곡이나 작업하셨다고 하는데 나머지 곡들도 저희가 곧 좀 만나볼 수 있을지. 그 중에서 대부분은 일단은 버릴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곡은 한 4-5곡 정도는 정규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 저도 되게 뭐 아까운 곡 좋아하는 곡도 있고 해서 따로 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최대한 발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저도 사실 뭐 제가 그렇게 힘들어서 썼는데 들려드리고 싶죠. 단지 이제 정규에서 제외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굿띵이라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먼 트랙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리를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곡 쓰면 저는 그냥 다 내버려요. 그런 타입인데 정규는 좀 신중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의미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네네. 된 것 같은데 뭐 이제 좀 버리는 곡은 저 미리 좀 들려주시면은 제가 혼자 어디 쓰시려고? 아유 이런 개다로 해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제 뒤를 드라마프. 아무튼 이제 뒤를 이어서 너와 같이를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관객분들이 이 곡에서 가장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떤 걸 의도했으니까 들어주세요 이런 건 없고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앨범을 저는 이제 뭐 모니터를 하면서 계속해서 들어볼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들어보는데 사실 제가 앨범에서 가수가 그래요. 앨범에서 내 앨범에서 하나 제일 좋은 거 꼽아보라 하면 되게 꼽기 힘들어요. 다 내새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근데 이번 앨범 준비할 때는 사실 처음엔 너와 같이가 전 그렇게 뭐 좋은가라는 생각 못했었는데 제 스스로가 그냥 계속 생각나는 트랙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사랑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노래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너와 함께 같이 있고 싶다, 그냥 너랑 같이 자고 꿈꾸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트랙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애착이 갔듯이 저도 이 곡을 미리 들어보니까 되게 꼭 라이브로 이번 자리에서 좀 불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좀 가사 외우셨나요? 이게 앨범이 나오고 나서 한참 활동할 때 괜찮은데 나오기 전에 첫 공연은 정말 떨리거든요. 아 그렇죠. 아무튼 오늘 준비해온 건 A밖에 없어서 사실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같이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너와 같이 라이브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쉬네요 너와 같이 꿈꾸네요
기호강을 좀 했네요. 바로 앞에서 보니까 또 좀 저 좀 보고해 주시지 왜? 아 그럴 거 그랬나요? 또 뭐 관객분들 이제 들어오러 오셨으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오늘만큼이요? 여튼 이제 이전에는 이제 되게 너와 같이 같은 경우는 지바노프님의 이전 작업물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랑이라는 말이 쓰여 있는데요. 네네. 이전에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했듯이 지바노프님이 남자의 입장에서 풀어낸 가사 때문에 한 대 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멜론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좀 이런 가사 쓰는 거에 대해서도 좀 그런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하시는 편인지? 그게 멜론 댓글이 아니라 무슨 커뮤니티 글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글이었어요. 지마포 얘 진짜 만나면은 한 대 때려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얘랑 연애하면 뭐 어떻게 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으시진 않으셨죠? 맞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글이라서. 그래서 근데 뭐 그걸 보고 상처받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지 내가 그렇게 곡을 썼었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런 영향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그 일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나다가 말 그대로 그냥 제 자연스러운 제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곡들이 나오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와 같이에도 그렇고 커먼어미에도 그러니까 커먼어미는 곡이 있어요. 그 곡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제가 사랑을 쓰려고 한 게 아닌데 곡들 쭉 들어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되게 원래 제가 인색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 모니터하면서 좀 놀랐어요. 저도 듣다가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여튼 그렇게 느꼈던 트랙인데, 이제 너와 같이처럼 이제 성격도 이제 좀 해가지고 바뀌셨다고 하고, 너와 같이처럼 밝은 가사를 쓰시는 거 볼 때 앞으로 이제 지바노프님이 보여줄 음악이나 행보도 약간 좀 그런 점과 맞닿아 있을지 궁금해지셨습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사실 뭐 저도 제가 미래에 어떤 음악을 할지 모르고 2년 전에 저도 제가 오늘날에 이런 앨범을 만들 줄 몰랐기 때문에 그건 사실 모르겠지만, 네. 제가 갖고 있는 이번 앨범에서의 저의 마음가짐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를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 준비할 때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이걸로써 내가 뭔가를 더 증명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지바노프의 이야기들을 이 앨범으로서 마무리를 할지를 되게 많이 고민했었는데, 제가 선택한 거는 제 1막을 내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정규 앨범으로서 지금까지 했던 음악의 결들을 조금은 유지를 해서 보여드리고, 앞으로 뭐 사실 막이 새로 오른다고 해가지고 얼마나 다른 음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 중이에요. 그냥 이제는 나도 부담감을 조금 덜어놓고 진짜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가진 만큼 자주 앨범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원래는 되게 앨범을 많이 내는 다작의 아이콘이 초반에 그랬거든요. 그렇죠. 저 원래 헛슬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1년 반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엔 더군다나 힙합 하시는 분들이 워낙 앨범 많이 내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바노프 씨의 커리어의 1막을 끝내는 이제 앨범 굿띵을 계속 듣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전에 굿띵에서 제일 애착이 거는 곡 정막을 이제 들으려고 합니다. 정막은 이제 그러면 어떤 곡이고 어떻게 만들어진 트랙인지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검은 구름처럼 8월의 여름 이후에 작업을 하게 됐던 곡이고요. 아트하우스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처음 연락했던 그 친구의 곡을 듣고 이 곡에는 제가 힘들었던 그때 감정을 적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친구한테 저 이거 써도 될까요? 라는 얘기를 카톡을 보내놓고 답장 안 하는데 1시간 만에 써가지고 그냥 다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마음에 드시면 저랑 같이 하실래요? 그래가지고 보내드리고 아타스님도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나왔던 곡이거든요. 그만큼 사실 곡을 쓰시는 분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곡 쓰는 사람은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진짜 할 얘기가 확실하고 할 말이 많으면은 정말 엄청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곡이 길게 끌릴수록 저는 제 가치관은 그렇거든요. 곡을 길게 쓸수록 할 말이 없는 걸 억지로 붙잡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근데 정막 같은 경우 그리고 검은 구름 같은 경우는 정말 짧은 시간에 났던 곡이어서 아무튼 정막은 그렇습니다. 제가 감정에 그 여름날들의 감정을 조금 담은 곡인 것 같아요. 원래 띵곡들은 되게 한 거의 뭐 작업 시간이 진짜 뭐 그죠. 근데 그게 진짜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뭐 지금 1시간 만에 했다는 게 이걸 막 스웩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진짜 제가 하고 싶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그런 주제가 생각났거나 하면은 진짜로 막 제가 예전에 댄니 만들면서 심장겼다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막 너무 많을 때는 그냥 방 안에서 저 혼자서 막 이러고 있는데 너무 신나고 막 금방 마무리되고 들으면서 만족 좋구나 듣고 그런 편이에요. 보면은 이제 지금 오신 관객분들이나 곧 앨범을 들으실 분들이 정막을 어떻게 감상하셨으면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막의 가사의 주된 내용은 그래요. 어둠이 좋고 정막이 좋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는 말들도 당연히 힘이 될 때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쓸모없을 때가 있거든요. 나쁜 말이지만 정말 쓸모없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게 지금은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조금 그냥 모든 것을 보기 싫고 모든 걸 듣기 싫다 그런 내용을 담았던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음감을 준비할 때 이제 의견을 드린 게 한번 조금은 더 컨셉질을 해서 불을 꺼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에서 정말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현대카드 관계자분들에게 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음감의 마지막 곡인 정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해 난 어둠이 좋아 난 정막이 좋아 깜깜한 밤 가늠하기도 힘든 어두운 밤이 좋아 저기 저 빛을 가려줘 내 눈을 가려줘 아무 생각도 들지 않을 수 있게 해 저 하늘빛을 달아줘 내 눈을 가려줘 아무것도 더는 보지 않을 수 있게 해 그저 그냥 나 혼자 익숙해지고 싶어
네, 정막까지 이번감의 모든 곡을 다 듣고 왔습니다. 한번 이제 이번에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Q&A 질문한 분 중에서 이번에 좀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 여기 앞에 폼보드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관객분들한테 오른쪽에 있는데 이 오늘 관객분들 중에서 되게 지바노프님이 직접 좋은 질문을 하신 분들 2분을 선정해가지고 이 폼보드 중에 2개를 드린다고 합니다. 각각 하나씩. 그러니까 한번 퀄리티 있는 질문, 고급스러운 질문 잘 부탁드리면서 한 10시 8분까지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마무리하는 걸로. 네. 질문 없으신가요? 뭐 다른 곡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뭐 이 앨범 뭐 여러분 지금 한 분만 드시면 바로 가져가시는 건데? 아, 네. 저 뒤에 여성분부터. 아, 네. 네, 말씀하시죠. 마지막 트랙 들으면서 이제 정막이라는 게 되게 쓰시면서 집어넣고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곡을 이렇게 발매하고 그때 뭔가 이런 정막을 썼을 때 감정을 느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방금 전에도 이 곡을 들으면서 딱 질문하신 거에 대한 뭐 중첩되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 곡을 전 들으면은 그냥 그때 힘들었던 때만 생각이 나요. 그냥 내가 언제 힘들었던 다른 때가 아니라 그냥 딱 말 그대로 사실 이게 제가 뭐 원래 사람이 이렇게 우울했었나 막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전 진짜 그냥 제 앨범 준비하면서 우울해진 거예요. 그냥 오로지 제 앨범 준비하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로. 근데 그게 진짜로 좀 과하게 얘기해서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어가지고 제가 9월 달쯤이었던 것 같아요. 9월 달쯤에 이 곡 중에서 9곡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 뒤에 계신 엔타 형님한테 제가 앨범 안 만들고 싶다고 안 내고 싶다 이거 제가 지금 주먹쥐 하고 계시거든요. 안 만들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 정도로 정말 그냥 막 여러 가지로 힘들게 그러니까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걸로써 뭔가를 더 증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곡이 안 좋게 사람들이 들으면 어떡할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때 고민을 할 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그래서 사실 저는 진짜 모니터 할 때 빼고 사실 안 듣긴 해요. 지금도 들으면서 울 뻔했는데 진짜 조금 그래요. 되게 스스로가 제가 쓴 곡인데 제가 우울해져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방긋. 네. 방긋? 그럼 방긋하고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남성분부터. 전에 있던 앨범이랑 이번 앨범의 그 아트웍에 있는 의미 같은 게 궁금해요. 이번 아트웍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 항상 이제 제가 박희주라는 작가랑 앨범 단위의 아트웍을 준비를 하는데 곡을 들려주고 제가 설명을 해줘요. 어떤 느낌으로 난 이런 곡을 쓰고 생각했는데 그게 담겨도 되고 네가 듣고 느끼는 걸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어쨌든 간에 결과물은 둘이서 생각하기 비슷한 게 나와요. 굿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맨 처음에 주문했던 건 그거였어요. 앨범 제목도 굿띵이고 제가 앨범에서 쭉 사사하고 싶은 느낌 자체는 조금은 더 긍정적인 그냥 모든 게 잘 될 일이야 잘 된 거야 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 인물을 스케치하는 단계에서 야 이번에는 나 항상 맞고 울었으니까 애를 좀 웃겨보자 조금 밝게 하자라는 생각에 밝은 분위기의 스케치를 이렇게 받았었는데 그건 제 성격이랑 안 맞더라고요. 그게 너무 낯간지러워져가지고 그림도 되게 이쁘지 않은데 웃기까지 하니까 내 취향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앨범의 아트웍이 된 이유는 뭐 항상 저는 그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되게 기분 좋은 곡을 쓰고 되게 기쁜 곡을 쓰더라도 저는 항상 그거를 정말 신나게 부르지는 않아요. 항상 기분 좋은 곡이어도 적당히 좀 다운시켜서 톤을 잡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역시도 너무
내가 아무리 좋고 굿띵이라고 해서 애를 이렇게 밝게 하니까 제 분위기랑 안 맞아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밝은 분위기긴 하지만 아직 사람은 여전히 그 정막이나 검은 구름 같은, 그러니까 사람은 아직은 여전히 그 길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담고 싶었고, 주마등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제가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 있었던 뭐 당연히 특정 인물은 아니고 그냥 그런 학생의 느낌을 조금은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많이 상처를 입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조금은 여러 가지 그 인물의 얼굴에 정말 아무것도 안 나고 얼굴만 클로즈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인물의 얼굴만 봐도 조금 그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아트웍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트웍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 먼저 봐요. 앨범 작업 기간 중에 많이 들었던 노래나 아니면 영향받았던 아티스트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사실 저는 되게 다양하게 영감을 받고 되게 다양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곡이 시작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거에서 딱 느끼고 이런 게 좀 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힘든데, 곡을 쓰고 가사를 쓰고 앨범 비트를 고르고 이런 거는 다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단지 보컬의 디자인적으로는 프랭크 오션의 엔들레스라는 앨범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판되거나 하지가 않고 LP랑 뭐 애플뮤직 단독 공개 그런 식으로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앨범을 여러분들 듣기는 힘드셨을 텐데 저는 그 앨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되게 프랭크 오션이 항상 해오던 결과는 조금 다른 결이었어요. 그래서 그 앨범에서 프랭크 오션이 이제 선택했던 보컬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혹은 믹스의 방식들을 조금은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곡을 어떤 내용은 이런 내용은 이런 데서 영감을 받았나요? 이런 건 사실 없고, 그런 조금은 더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데서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프랭크 오션의 엔드리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앨범입니다. 다음 질문 한번 또. 네. 그 예전에 노래 들었을 때랑 지금 음감에서 들려주신 음악들 들으면서 아까 가사 쓰는 방식이나 약간 지금 들었던 가사들도 일기 쓰는 시기라고 조금 느껴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바노프님이 뮤지션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앨범을 준비하면서 우울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는데 결국 본업이기 때문에 또 증명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네. 다시 그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그 표현의 방식에서 어떻게 풀어나가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발이 좀 일기 쓰는 행식이 좀 즐거워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지. 질문하신 부분은 이제 일기 쓰는 것처럼 좀 느껴졌다는 부분이신 건데, 이제 혹시 그렇게 작업도 하는지 좀 궁금하신 거죠? 어우, 진행을 저보다 더 잘하네. 근데 일기를 쓰진 않는데 그런 방식은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곡을 쓰려고 하고서 딱 앉아서 쓰면은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런 성격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 가사를 쓸지는 몰라도 버리든 뭐 쓰든 일단 다 적어요. 그냥 뭐 전철을 타고 가든지 혹은 뭐 어디 밥을 먹다가 든 생각이 한 단어라도 있으면은 그 단어에 대해서 제 생각을 쭉 풀어요. 그러니까 일기랑은 조금 다르겠죠. 그냥 그 단어가 준 지금의 저의 감정에 대해서 쭉 풀고 냅둬요. 그냥 그거는 뭐 지금 단어에 딱 쓰지도 않고 그렇게 두고 있다가 한참 뒤에 어떤 비트를 만났을 때 혹은 제가 스스로 그냥 메모장을 보다가 발견했을 때 그때의 기억들이 지금의 저한테 또 다른 감정을 줄 때가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일기와 비슷한 방식이긴 하지만 조금은 더 그때그때 제 감정들을 기록한다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대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상 이제 죄송하지만 한 분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구트위츠 레이블에서 새로운 아티스트도 많이 영입하고 네.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바노프님께서는 음악적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음악적으로 가져오는 변화는 사실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거겠죠? 뭐 사실 저는 되게 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저는 히피 형들의 음악, 저희 판다의 음악, 진저의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회사로 데리고 오게 됐고 분명히 제가 느꼈던 그 사람들의 음악을 처음 접했을 때 감정을 대중분들에게 선물해드릴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음악적인 모습이 될 거고 그것과 별개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인디펜던트로 활동을 하다가 굿투미슈라는 레이블과 함께 만들어지면서 이제 활동을 했던 건데 레이블이 있음에도 저는 계속 이제 혼자인 느낌이었거든요. 사실 이제 지금 막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레이블에 그 많은 래퍼들이 있고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저 혼자서 그냥 항상 누가 안 오나 되게 그런 마음으로 레이블을 이제 형님들과 함께 이끌어 나갔었는데 지금은 저도 최근에 처음 느낀 거예요. 판다의 앨범이 나오고 되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너무 잘 돼서 가족이 잘 된다는 느낌이 이런 거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사회에서 만난 가족이 잘 된다는 느낌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되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되게 이 사람들이 앞으로 보여줄 음악들 그리고 그 음악들이 서로에게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답되셨나요? 네, 그러면 Q&A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바노프님 두 분만 한번 골라주시면은. 야, 이거 어떤 데를? 얼굴을 이렇게 뵙고 고르는 건 좀 죄송하네요. 왜 우리끼리만 이렇게? 저는 아트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분과 그리고 아까 전에 정막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던 팬분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분은 이따가 이제 음감회가 끝나고 앞으로 오시면은 사인 폰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음감회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네. 앞으로 이제 앨범을 내고 준비하고 있는 공연이나 행사 같은 게 있으시면은 좀 얘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콘서트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냥 저의 단독 콘서트를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아직은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제가 앨범을 늦게 준비해서 제가 밴드 친구들한테 아직 음악도 안 들려줬어요. 그래서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더 완벽해졌을 때 콘서트를 찾아뵙고 싶고 그런 밴드 콘서트가 아닌 이제 다른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이제 11월, 12월에 조금은 여러 공연을 잡아놓은 상태라서 아마 곧 무대에서 지금 신곡들과 함께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곧 무대에서 뵐 지바노프님의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해주신 지바노프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마프였습니다. 네, 먼저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바노프님. 그러면은 이것으로 이제 현대카드 라이브러리에서 진행한 더 아이콘 TV의 아트미치 토크 지바노프님의 굿띵 음감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신 이야기들 잘 되새기시면서 내일 나올 앨범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오늘은 또 사인회나 뭐 사진 촬영 같은 게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뭐 또 추운 날씨인데 밖에서 너무 기다리시지 마시고 먼저 일찍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기다렸습니다.